빚을 갚지 못하면 범죄가 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이 질문, 오늘 슬라이드와 함께 쏙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범죄가 될까요? 정말 곤란한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2009년 부산지방법원의 한 실제 판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08년 7월, 한 남성이 우리파이낸셜에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했죠. 검찰은 이걸 사기라고 봤어요.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돈만 빌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죠?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불운한 일이었다는 거죠.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맨 먼저 주목한 건 바로 이 대출 자체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은행 대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도 낮고 이미 빚도 많고 당장 세금 낼 돈이 급한 말 그대로 절박한 상황이었죠. 반면에 돈을 빌려준 곳은요, 바로 이런 고위험 고객들을 전문으로 상대하면서 그 위험을 아주 높은 이자율로 메꾸는 사업 모델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34.9%. 이게 바로 연체 이자율입니다. 원래 약속한 이자율도 23.9%로 엄청나게 높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돈을 빌려준 쪽에서도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처음부터 이자율에 다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진짜 궁금했던 건 결과적으로 돈을 갚았느냐 못 갚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출 서류에 서명하던 그 순간, 그 찰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었죠. 자, 법원이 이 상반된 증거들을 놓고 정말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한쪽을 보면 어때요? 피고인은 이미 빚도 많고 돈도 엄청 급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유죄처럼 보이죠? 근데 다른 쪽 증거를 한번 볼까요? 대출을 먼저 권한 건 바로 대부업체 쪽이었고요. 피고인은 자기 재산 상황, 빚이 얼마인지, 주식 투자하는 것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심지어 대부업체는 자체적으로 신용조사까지 다 마쳤고요. 그럼 대체 진실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이 등장합니다. 편취의 의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속여서 뺏으려는 마음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거래 당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돈을 못 갚게 된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럼 법원이 이 편취의 의사라는 원칙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들이 펼쳐진 상황에서 과연 법원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무죄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검찰이 그 의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판례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판결은 빚과 범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선을 그어줍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갚을 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게 된 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불운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떼일 위험을 각오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업 모델에서 실제로 돈을 떼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전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